영국 현지 독점 보도. 토트넘 그릴리시 즉시 영입 추진. 손흥민 1월 해외 협상 허용 옵션 발동 보류. 토트넘 호스퍼 다니엘 레비 회장이 맨체스터 시티에 1억 파운드, 1846억 원, 미드필더 영입을 고민하고 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31일 영국 데일리 메일을 인용, 토트넘 팬들이 다니엘 레비에게 잭 그릴리시 29를 영입하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토트넘 팬들은 맨시티와 잠재적 계약 추진에 관해 새로운 링크가 등장하자 그릴리시에게 관심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이 레비에게 그를 영입하라고 촉구했다.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체제에서 그의 시간은 멈췄다. 데일리 메일 잭 고어는 1월에 기존 멤버들이 맨시티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한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토트넘과 다니엘 레비는 최근 몇 주 동안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팀의 폼이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팬들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현재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매체가 전했다. 현재 토트넘과 뉴캐슬 유나이티드 두 팀이 그릴리시를 노린다. 과르디올라는 1억 파운드, 1846억 원짜리 잉글랜드 스타가 팀에 쉽게 남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소식통인 존 웨넴과 이안 다크는 토트넘이 1월에 그릴리시의 파격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지만 일부 지지자들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영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릴리시는 떡잎부터 달랐다. 에스턴 빌라 시절 유럽 전역이 지켜보는 재능이었다. 2018-2019 시즌 빌라에서 35경기 6골 8도움을 기록하며 주가를 높였다. 2019-2020 시즌 공식 41경기 10골 8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정상급 선수로 자리 잡았다. 2020-2021 시즌에도 21경기 7골 10도움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빅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냈다. 2021년 8월, 그릴리시는 고민 끝에 맨시티를 택했다. 당시 이적료는 클럽 레코드인 1억 파운드였다. 이적 첫 시즌 39경기 6골 4도움, 2022-2023 시즌 50경기 5골 11도움, 지난 시즌 36경기 3골 3도움을 기록했다. 서서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빌라 시절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게다가 사생활 문제로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유로 2024를 앞두고 잉글랜드 대표팀 승선이 불발되자 술에 잔뜩 취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음주는 물론 파티광으로 알려져 있다. 그라운드에서 퍼포먼스를 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시즌 공식 18경기 2도움에 머물러 있다. 맨시티와 결별설은 진작에 나왔다. 풋볼 인사이더는 맨시티는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윙어 영입을 원한다. 그릴리시를 매각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9세 윙어는 이번 시즌 주전과 벤치를 오갔다. 1월에 떠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당사자가 이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망했다. 2. 손흥민 FA 이적 가능. 2025년 1월 밝았다. 연장 옵션도 주저하는 토트넘. 결국 보스말룰 허용. 토트넘 호스퍼가 끝내 해가 바뀔 때까지 손흥민 32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맺은 계약의 만료해가 됐다. 앞으로 6개월 뒤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 손흥민은 토트넘과 함께한 10년의 세월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손흥민은 2015년부터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 당시 토트넘이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에 들였던 3천만 파운드, 약 554억 원, 위 이적료는 이제 와서 보니 가성비 넘칠 정도다. 토트넘에 막 입단한 첫 해만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지 2년차부터는 큰 기복이나 슬럼프를 겪지 않았다. 벌써 10번째 시즌. 그동안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를 새기고 있다. 지난 시즌 달성한 400경기 출전은 구단 통산 14번째다. 21세기 들어 400경기 이상 뛴 선수가 위고 유리스 447경기, 해리 케인 435경기, 과 손흥민 셋뿐이다. 올 시즌 행보에 따라 케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 400경기를 돌파한 뒤 지금은 430경기까지 늘린 상태다. 구단 역대 득점에 있어서도 169골로 1882년에 창단한 토트넘의 긴 역사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게 됐다.
토트넘 최다 득점 순위를 보면 케인 280골, 지미 그리브스 266골, 바비 스미스 208골, 마틴 치퍼스 174골, 다음이 손흥민이다. 올 시즌 내 4위 치퍼스를 따돌릴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쉬이 만들기 어려운 기록도 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에서 결승골을 도와 개인 통산 3번째로 10골 -10도움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썼다. 손흥민이 10골 -10도움을 기록한 것은 2019에서 20시즌 11골 10도움, 2020-21 시즌 17골 10도움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다. 역대 10골 -10도움을 3차례 이상 기록한 선수는 5명에 불과하다. 최근에도 토트넘 역사에 남을 기록을 썼다.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68번째 도움을 올리면서 토트넘 구단 역대 최다 1위에 올랐다. 지금도 손흥민이 득점에 가세하면 토트넘이 이기고 침묵하면 슬럼프에 빠지는 양상은 변함이 없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여전하기에 토트넘이 동행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런데 재계약은 감감무소식이다. 올 시즌을 끝으로 현 계약이 만료되기에 장기 재계약을 바라는 여론이 상당한데 토트넘은 고민이 많다. 오히려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려고 한다. 그가 자유계약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6년까지만 머물게 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연장 옵션을 쉽게 활성화될 줄 알았다. 그런데 계약 조건 변화 하나 없이 새해를 맞게 됐다. 토트넘이 2026년까지 함께하는 것조차 고민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동안 토트넘의 색채는 철저히 손해보지 않은 장사꾼의 이미지가 강하다. 손흥민은 올해 33세가 됐기에 축구선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다. 올 시즌 햄스트링 부상과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노쇠화를 떠올리게 한다. 급기야 재계약에 대한 조건까지 걸기 시작했다. 전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토니 카스카리노에 따르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훌륭한 커리어를 남겼지만 축구에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도 찾아온다 라고 했다. 이를 인용한 토크스포츠는 손흥민이 후반기에 12에서 15골을 넣는 식의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면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현재까지는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유력해 보였던 1년 연장마저 안개 속으로 빠져든 지금 손흥민은 보스만 룰 혜택으로 잉글랜드의 클럽과 자유롭게 이야기 가능하다. 손흥민이 충성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우승 수건을 풀 곳으로도 갈 수 있다. 이적료가 없으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이 영입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던 만큼 손흥민 측의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 3. 유다 이후 가장 큰 배신. 한국 못 오겠네. 황희찬. 손흥민 PK 방향 알렸다가 악플 폭탄. 울버햄튼 원더러스 공격수 황희찬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 매체 메트로는 31일 팬들은 울브스 스타 황희찬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막는 것을 돕는 놀라운 순간을 포착했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 황희찬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동료인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위 페널티킥 실패를 도왔다는 이유로 몇몇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지난 30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 호스퍼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에서 2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울버햄튼은 전반 7분 황희찬의 선제골로 앞서가기 시작했지만 전반 12분 코너킥 상황에서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동점 헤더골을 허용했다. 1에서 1 동점이 된 후 전반 43분 토트넘의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주세 4골키퍼가 손흥민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역전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 추가 시간 브레넌 존슨에게 실점해 하프타임을 앞두고 역전을 허용했다. 쫓아가는 입장이 된 울버햄튼은 후반전에 토트넘 골문을 계속 두드렸고 결국 후반 42분 예르겐스트란 나르센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겼다. 토트넘전 극적 무승부로 17위 울버햄튼은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3연승에 실패했지만 승점을 16, 4승 4무 11패로 늘려 강등권인 18위 레스터시티, 승점 14와의 승점 차를 벌렸다. 반대로 토트넘, 승점 24은 승점 1점을 얻는데 그쳐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해 11위가 됐다. 이날 황희찬은 손흥민과의 코리안 더비에서 승리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날카롭고 정확한 슈팅으로 토트넘 골망을 가르면서 울버햄튼의 리드를 가져왔다. 황희찬의 선제골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 토트넘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은 울버햄튼은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지 않고 준비한 세트피스 전술을 선보였다. 먼저 키커 자리에 있던 라얀 아이트누리가 페널티 아크서클 인근에 있던 황희찬에게 패스했다. 이후 황희찬은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오른발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황희찬의 슈팅은 골대를 때리고 그대로 골망을 가르면서 울버햄튼의 선제골로 이어졌다. 선제골을 터뜨린 황희찬은 후반 33분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기는 이날 78분을 뛰는 동안 패스 성공률 89%, 18분에 16, 슈팅 1회, 리커버리 4회, 걷어내기 1회 등을 기록했다. 눈에 띄지 않는 스탯이지만 단 한 번이 슈팅을 골로 연결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황희찬은 토트넘전 선제골로 최근 2경기 연속골에 성공하면서 부활 조짐을 보였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2골 3도움을 기록했던 그는 2024에서 25시즌 개막 후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새해를 앞두고 시즌 첫 골도 신고하지 못했다. 황희찬은 감독 교체로 기회를 잡았다. 울버햄튼은 팀이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지난 시즌부터 함께한 게리 오닐 감독을 경질하고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을 선임했다. 페레이라 감독 선임 후 울버햄튼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황희찬도 페레이라 감독 밑에서 시즌 마수거리 골을 신고했고 토트넘전에서 선발 기회를 받아 득점에 성공해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기대에 부응했다. 한편 경기 후 몇몇 팬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황희찬을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이유는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팬들은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황희찬이 사골키퍼에게 어느 방향으로 막아야 하는지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실제로 황희찬은 먼 거리에서 왼손을 들어 사골키퍼에게 오른쪽 구석을 막으라고 조언했다. 이후 손흥민은 황희찬의 예상한 방향으로 슈팅을 날렸고 방향을 예측한 사골키퍼 선방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다. 같은 국가대표팀 동료인 손흥민이 평소 페널티킥을 찰 때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조언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장면이 SNS상에 퍼지자 황희찬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황희찬 입장에선 팀의 승리를 위한 행동이었지만 몇몇 팬들이 손흥민의 득점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황희찬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메트로에 따르면 이들은 댓글로 황희찬은 아마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할 것. 유다 이후 가장 큰 배신. 손흥민은 더 이상 황희찬이 한국을 위해 페널티킥을 차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다. 다음 국가대표팀 훈련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했다.